자, 개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먼저 하고 풀겠습니다. 신축년의 운세라 개일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보이나? 개일주 지장간에 보면 무갑임이 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상관적인 요인, 여기 상관이고 그다음에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 비겁이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주를 볼 때는 가정궁을 보는 건데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이 비겁이 있다는 거는 배우자운을 갉아먹는다. 그 다음에 자식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식, 남편, 그 다음에 비겁이 상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궁이 안 좋고 자식 중에 여기 저 장생을 하기 때문에 자식 중에 특히 딸 자식 중에 그 똑부러지는 자식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이렇게 저기 저 수일간이 지지로 같은 오행으로 있다면 이걸 간요지동이라고 하는데, 간요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 그 일간마다 다 있어요. 갑 같은 갑인이 있을 것이고, 을이면 을묘가 있고, 병이면 병모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요지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주 구성이 웬만큼 잘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복이 약하다.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짜여지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있다면은 이렇게 정관이 있고, 대신에 안방에서의 역할은 미묘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안방에서부터는 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대외적인 활동은 매우 왕성한 배우자가 된다. 그래서 사주에 따르는 구성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복용이 들어가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 운에 있어서 혜택을 입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게 개일주이다. 남자라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병화가 절지에 이르고 정화가 태지에 이른다. 그래서 남자라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자 운이 별로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알고 신축년에 대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 개일간 같으면, 일주 같으면 경자년, 아직까지 신축년이 아니기 때문에 경자년이라고 볼 수 있지, 올해라고 볼 수가 있지. 이때 정인이 오고 비견이 와서 2019년에 편관이면서 이런 겁재가 왔을 때 이런 해로움, 재물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저기 저 편관으로 인한 구설수, 피곤한 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올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신축년에 가면 또 어떻게 바뀌느냐? 편인이면서 그 편관, 물론 이 축이라는 것이 편관이긴 해도 그렇게 강한 그런 그 편관은 아닙니다. 잘 봐야 될 게 요 인성이 되는 것인데 편인이다. 편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담스러운 문서운이다. 그래서 문서를 잡을 때 그것이 오래 돈으로 문서로 묶이면서 현금 융통에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된다.
그래서 문서 잡을 때 잘 봐야 돼요.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건물 같은 거 사거나 땅 같은 걸 사거나 그럴 때 이것이 상당 기간 돈이 묶인다. 언제 가서 풀리느냐? 4년, 2025년, 2026년에 가서야, 그 다음에, 그렇죠. 그때 가서야 풀리니까 한 5년 정도 돈이 묶이는 문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그 환경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방에 대해서 격각을 하고 있다. 이쪽은 해묘미를 따르고 이쪽은 사유축을 따른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충이고 이렇게 충되고 그러는데 나머지 충되는 거 외엔 격각이라 그래서 서로 반대 기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격각이라고 하더라도 충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충에 준하는 격각이 올 때 신살로는 상문 조객이 걸립니다. 상문 조객이라는 것은 주위에 어른들이나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어디 상갓집에 가서 귀신이 묻어와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정신적인 착란증이 오거나 이런 걸 상문이라고 하죠. 그런 기운이 오는 것인데 안방에 그런 기운이 온다는 것은 집사람 중에서 누가 식구 중에 죽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안방을 흔들어 제낌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부서 이동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번 두 번째가 직장인, 세 번째가 학생, 네 번째가 남자, 다섯 번째 여자, 여섯 번째 주부, 일곱 번째 노인들. 이렇게 7개 분야에 나눠서 이분들의 문제를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내년까지도 그렇게 녹록한 모양은 아니에요. 병화를 쓰거나 상관을 쓰는 사람, 간목이나 병화를 쓰는 사람은 이민년부터 좋아진다는 말이지. 이게 이민, 개묘 이럴 때에 병화가 장생하고 식신이 걸록에 이르면서 활동이 임목을 쓰거나 병화를 쓰는 사람은 올해 신축년 하반기부터 풀려나가요. 상반기 힘들어도. 그 외에 정화를 쓰거나 이런 걸 쓰지 않는 묘목을 쓰거나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식신을 쓰는 사람도 좋아지죠. 이때 대신에 상관이라는 요인은 그 구설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이런 걸 통해서 재물적으로 풀려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임이라는 것이 겁재가 오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서 상반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서 풀려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문서 잡는다는 것은 상당 기간을 내가 돈이 묻게 되는 그런 그 문서가 되기 때문에 약간 길게 보는 투자를 위한 문서 잡는 것은 괜찮다. 다만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문서 같으면 계획에 없고 당장 팔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팔리면서 애를 먹을 수 있으니까 신중한 문서를 잡고 사업 계획도 잡는 것이 좋겠다. 직장이라면 그 신축년 전에 경자년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신축년에 편인이면서 편관이 오고 이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굉장히 일적으로 피곤하게 이일적인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 편인이라는 것은 정인과 편인을 합쳐놓은 건데 정인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 결제만 해주면 되는 업무라면 편의라는 것은 현장까지 가서 내가 결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현장과 사무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에 말리게 된다. 그래서 일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되죠. 편의라는 것이 식신을 도식이라고 해서 식신을 갖다가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일적으로도 매우 피곤하게 건강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도 된다. 직장인이라면 그런 걸 미리 각오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것이 온다는 말이에요. 양인. 그래서 이럴 때에 수술수 같은 경우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그 기부 활동 같은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몸으로 치고 온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양인이라는 것이 피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수술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건 모든 사람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같으면 어떻게 돼요? 편의고 편관이 오니 시험을 보는데 대학 들어가는 데는 유리한 운이 아니다. 다만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양인에 해당하는 운에 오히려 자격증 같은 거 잘 따요. 이를 악물고 공부하면서. 그러나 관이라는 거에 있어서 편관이 되는 것이고 편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학교는 잘 인연이 되기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이 상관이 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든 운이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가급적이면 눈높이를 낮춰서 일단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편입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공익은 묶어서 볼 것인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게 어떤 그 배우자의 비견, 겁재, 겁탈운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인연으로 오기는 쉽지 않아요. 여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축월에 아니면 축시에 이런 그 편관, 이런 축에 대한 편관밖에 못 쓰는 여자 아니면은 남자로서의 어떤 그 좋은 인연이 오기는 쉽지 않다. 축이라는 것이 본래 있다면은 그 상태가 편관을 갖다가 본래 쓴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외에는 남자건 여자건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정사가 오더라도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부 같은 경우가 양인이 오고 이렇게 편인이 온다는 것은 재테크 활동하는 주부 같은 경우에 오래 묶일 걸 각오하고 잡는 건 괜찮다. 그러지 않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양인이 오면서 편관이 오지만 이것은 역시 배우자 불안운이 된다. 반면에 자식을 둔 부모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래도 어떤 식신상관이 그래도 명랑한데, 다만 이렇게 묘목이나 을목을 쓰는 경우에는 충년까지도 별로예요. 그래서 자식운은 한 중간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거 주부라고 하더라도 격각이 오니까 언제 집을 이사 갑니까 할 때 신축년에 이사를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노인 같은 경우는 해자 축으로 몰리면서 수기운으로 몰리죠. 노인이 되면 본래 음기가 강해지고 양기가 약화되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라든가 화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위장질환 이런 거가 약하신 분들은 위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방책으로 무슨 찜질방을 자주 간다든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 요법을 쓰면 되겠죠. 항상 그 머리에 실핏줄 터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거지의 이동 변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인이 온다는 것이 노인 같으면 양인의 어떤 피를 본다는 게 나이 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것이 건강 불안에 상당한 그 치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